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자도와 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에는 전용 화물선을 보유한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LPG 등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추자도에 연료를 운송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운송을 중단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자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태수 씨. 사다 놓은 가스를 모두 썼지만 추가 공급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이웃에게서 남은 가스를 빌려 쓰고 있지만 곧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가정집에 빌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있는 집에 빌려서 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당장에 내일이라도 안 오면은 영업 중지 그런 상황이죠. 영업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가 떨어졌다 해갖고 지금 배달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반찬하고 이제 국은 이제 이거 2통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부탄 가스도 해먹어야 돼요. 추자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LPG 판매소. 밖에는 빈 가스통만 즐비합니다. 연료 운송업체가 올 들어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달부터 운송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일해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기름값이 폭등해버리고 제때 돈을 안 주니까 기름 구매도 못 해버리고 하니까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 해상 운송비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가구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추자도에 연료를 운송하는 업체에 매달 해상 운송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해마다 연초에는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석 달분의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면서 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도 복비 사업이라서 작년에도 3월에 내려오고 올해도 MBC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시는 이번 주 들어서야 운송업체에 석 달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말 전 추자 지역 연료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여전한데요. 일본에서 수입한 참돔과 중국산 활어 등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활어가 담긴 대형 수조들로 가득한 한 수입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이렇게 납품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본산 했지. 이 업체 대표 41살 A씨는 제주 지역 도소매상 9명과 짜고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 35톤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시켰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은 마트와 대형 횟집, 호텔 등 117곳에 팔려나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10달 동안 35톤, 5억 2천여만 원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와 아내 명의의 또 다른 업체에 외국산 참돔 등을 유통시킨 것처럼 유통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소매 업체들은 수산물들이 외국산인지 의심했지만 유통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산 아니냐고, 아니라고, 국내산이라고. 근데 국내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몇 군데 어장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소비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산이 확실하다. 그러면 정말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회를 제주도에 와서 어떻게 될까도 좀 의문이에요. 경찰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입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유통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산 양식 넙치 수출 검역 과정에서 넙치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VHS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 도내 한 양식장에서 베트남에 수출할 예정이었던 넙치에서 VH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출 검역 과정에서 VHS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도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지된 상태이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입국 제한이 된 상태여서 실제 취항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보안검색대 출입문이 굳게 닫힌 제주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 수속 카운터는 텅 비었고 발열 감시 장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용객을 위한 상업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은 재작년 정부의 지방공항 운영 중단 조치로 일부 출발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2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을 포함해 무안과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올해까지 운항 편수를 코로나19 이전의 50%까지 복원한다는 목표지만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당장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관이나 출입국, 검역 등에서 이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5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운항을 신청한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노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현재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탑승 대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된 데다 현재 일시정지된 무사증 입국제 재시행 여부는 아직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또 국제선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사증도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제선 단계적 운항 재개 계획에 따라 정부의 무사증 입국제 재개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 주 중수본회의에 무비자 제도 재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전남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반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00여 개 통의 꿀벌을 키우던 전남 영암의 한 양봉농가. 올해 초부터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350여 개 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왕성한 5월을 앞두고 꿀벌 보충이 시급하지만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60통 남짓. 이미 지난 2년 동안 저온과 비바람 등으로 꿀 흉작을 겪은 상태여서 양봉농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거의 피폐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꿀벌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참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 전남에서 꿀벌 30통 이상을 키우는 양봉농가 가운데 7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제주 등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기후와 함께 꿀벌 응애와 말벌에 의한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단 꿀벌의 부재가 양봉농가의 소득 저하뿐 아니라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80억 규모의 꿀벌 구입 비용과 기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입식을 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현행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꿀벌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가축 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지만 오전 중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봄철 산불이나 화재 사고에 계속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 중에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8도, 남부와 동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추자도는 오전 중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서쪽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찬수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장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벚나무는 일본이 아닌 제주도 자생지에서 기원한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왕벚나무 자생지는 제주 한라산에만 있다며 일본 왕벚나무는 제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개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8년 유전체 분석 결과 제주와 일본 왕벚나무는 기원이 다르고 종도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내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안전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손상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제안하고 합리적인 운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송 원가 항목과 산정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 여행 소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불만족도 높아졌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당 지출 경비는 61만 원으로 2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7.4%가 여행 중 만족하지 못한 분야로 비싼 물가를 꼽아 2년 전 29.1%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이후 4건의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접수된 가족관계 등록부 신고 45건 가운데 4건을 4.3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고 41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결된 4건 가운데 1건은 4.3 희생자의 사망 기록이 호적에 없었고 나머지 3건은 사망 일시와 장소가 잘못된 사례였습니다. 제주에서도 메신저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메신저 피싱은 199건이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82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형태는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메시지를 보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돈을 빼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전시 특별전을 기념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추사에서 백남준까지 경계를 넘은 예술가들을 주제로 연계 강의를 마련합니다. 강연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수강 희망자는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대비한 숙박업소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으로 관광 수요가 늘면 불법 숙박업이 다시 증가할 걸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무등록이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관련 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단속 기간에 도내 숙박업소 등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